네, 이 앞에 있는 글자는 좀 연구한 흔적이 좀 많네요. 네, 자, 이 글자와 이 글자의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이 꼭지가 붙어 있느냐의 차이점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간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 이거는 뻐고요. 이거는 빠입니다. 뻐란 옮기다고요. 빠란 뽑다입니다. 자, 그래서 간체 성경에서는 이 글자를 읽을 때 굉장히 신경을 썼어야 했어요. 자, 이 부분에 꼭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참 필히 확인하고 뻐로 갈 것인지 빠로 갈 것인지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번째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자, 이 글자는 변함이 없어요. 간체나 번체나 이 글자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자, 이 뻐라는 글자, 옮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뻐라는 글자는 아주 큰 변화가 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변해 왔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뭔가 좀 우리 눈에 읽잖아요. 네. 이 글자를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발로 소식을 전하고 좀 거리가 멀면 화살로 전하고 더 멀면 화살 쪽에 불을 붙여서 공중에 쏴 올려서 소식을 전한다. 이런 이제 쏘다 일어나다라는 필발의 의미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글자에다가 손수만 붙였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뻐냐 빠냐는 헷갈리지 않는데 이 발 소식을 바란다는 이거하고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시 또 네. 그런데 손수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거를 이제 또 확실히 구별을 한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발이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번지 빤지 다시 또 번지 이렇게 나갔지만 한국어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봤더니 네, 전체가 발로 갑니다. 발. 네. 이 글자가 지금 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뻐가 됐든 빠가 됐든 또 다 똑같이 한국어 발음은 발로 가요. 근데 이제 앞에 뜻이 달라지죠. 이거는 말하자면 뻐에 해당되었던 이거는 다스릴 발이고요. 그다음에 빠로 해당되었던 발은 뽑을 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진즉 우리가 설명했었던 이 발은 필발이라고 해서 쏜다,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발생한다 하면 일어난다가 되겠죠. 그리고 화살로 쏜다 하면 쏜다는 발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자 정말 혼선이 있었던 이 글자를 이제 한번 다뤄 봤네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말이 언제 자주 나왔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죠. 그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이제 이 글자가 자주 나와요. 자, 한 지파에게 이만큼 땅을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선을 긋고 깃발을 세웠다 칩시다. 그런데 인구 수를 조사해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뽑아서 그 깃대를 뽑아서 이제 옮기죠. 더 넓게 옮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좁게 또 옮기고 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이 글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자,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라는 것을 다른 지파와 이렇게 그 매매 형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처음부터 받았던 그 땅 면적을 한 지파가 그대로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그 이제 아들이 없어. 그래서 딸이 땅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 딸이 땅을 잘 관리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시집을 가게 되네요. 그런데 그 시집 갈 사람이 같은 지파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 땅을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을 못 가지게 가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삼촌이나 아들이 없으니까요. 예, 삼촌이나 그 친척 누군가한테 그 땅을 돌려주고 빈 몸만 이 시집을 가야 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말하자면 이 처음에 받았던 그 땅을 변함없이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법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 이 말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 글자는 계속할 때 계자에다가 이제 이을승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계승이라는 것이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한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은 절대 뭐 깎인다든가 늘린다든가 하는 경우가 없이 그대로 그 땅을 유지해야만 되는 이런 상태. 그래서 계승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뽑다의 빠, 이 글자는 땅을 분배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글자는 왜 그 예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유다의 그 배신으로 말하자면 이제 적들의 손이 잡히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곤히 잠자고 있다가 정신없이 깨가지고 했던 행동이 있죠. 칼을 뽑아서 상대방 적의 어떤 이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바가 언급이 됐어요. 말하자면 칼을 뽑았다라는 말이 언급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칼이라는 것은 그냥 차고 다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칼집에서 뽑았다라는 말하고 잘 어울리죠. 네. 그래서 그 칼집은 또 어떻게 생겼나요? 자, 여기 칼집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혁, 그러니까 가죽혁이라는 글자고요. 자, 요 글자는 달물초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전체를 칼집으로 가죠. 네, 그런데 한국어 표현은 칼집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물초가 소리음을 담당을 하고 의미는 자, 이 글자가 담당을 한 거죠. 그러는 이제 중국 발음은 치아오로 갑니다. 치아오. 근데 여기 이 글자가 어디서 좀 본 듯하죠? 자, 예를 든다면 한국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자, 한국에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저 오전 해가 사방으로 비치는 뭐 10시까지는 오전이라고 볼 수 있고 동쪽이고 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오른발 왼발로 가죽을 무드지 곧 이 가운데 있는 이 네모가 가죽이라고 그랬죠. 이 가죽을 깨끗이 발로 밀면서 키우면서 늘리면서 자, 이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네모는 가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말하자면 12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11, 10또 2개. 그러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밑스물잎이잖아요. 자, 그러면 밑스물잎은 제가 다른 글자에서도 노상 이거는 독립의 나이 스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가죽을 무드질하고 이 가죽 혁하고 관련해서 이 밑스물잎이 왜 들어갔을까요? 자, 남자라면 20 정도가 되면 일을 해야죠. 무슨 일이 됐든. 그때 당시에 이 주 생활원이 이 가죽의 무드질이었다면 그 20살 정도 되면 자기 입도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그 거느리는 식구들의 입도 책임져야 되니까 이 무드질이라는 것은 그 남자에게 필수적인 일로 보인 거예요. 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드질을 해서 20 정도의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그 무드질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가죽혁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달물초라는 글자가 발음을 맞고 의미는 바로 이 20세 정도 되는 남자로서 책임 있는 남자가 가죽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가죽혁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져서 이제 칼집을 초라는 글자로 쓰고 있죠. 네, 중국어는 치아오로 간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뽑다, 옮기다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많이 썼던 글자인데 자, 간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선을 빚었었는데 번체로 와서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혼돈은 안 와요. 그런데 요 글자가 또 손이 안 들어간 글자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하고도 또 혼선은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의미는 다스릴 발, 뽑을 발 또는 필 발 등등등 해서 전부 발로 가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면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